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통일을 하자는 세대의 시즌2 9번째 방송의 오일준 통일성사입니다. 통일의 길목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한국과 북한에 참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따뜻한 봄날을 시샘하듯 통일을 시샘하는 내 외부에서의 몸부림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봄은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때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통일 한국이 감당해야 할 세계 선교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을 간직한 모든 청취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통하세는 통일의 길목에서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통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일 계획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마음을 모아 통일 전 그 어떤 시련에도 봄은 찾아온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하세 시즌2도 어느덧 다음 주면 10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짧은 방학을 맞이하면서 다음 시즌3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전달받아 더 나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한국에서 탈북민 예배 공동체인 한터 사역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황능준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북한 분들과 함께 살아가며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솔직 담백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박훈 전도사가 들려주는 북한 뉴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북한 뉴스입니다. 저번 달 5일은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던 날인데요. 이런 영향으로 한국은 구제역과 조류 독감 등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식탁에 뭘 올릴지 주부들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북한 인민들의 고민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주식으로 한국에서도 많이 먹는 돼지고기이지만 때로는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금겹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북한도 돼지고기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1kg에 17,550원이나 하다 보니 인민들이 매대 앞에서 쳐다보고 그냥 지나친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6,000원이나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돼지고기 가격이 쌀값보다 비싸서 인민들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쌀 1kg에 4,700원인데요. 돼지고기 1kg를 살 가격으로 쌀 3kg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로는 사료비의 문제일 거라고 하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사료비의 문제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는 한국과 북한에서 서민들이 주로 먹는 육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서민들의 육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금겹살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서민들이 그리고 인민들이 가격 걱정 없이 먹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때는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 곳곳에 돼지 농장들이 들어선다면 공급량도 많아지면서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북한 뉴스 박군이었습니다. 네, 전하님 감사합니다. 먹는 것이 없다라는 거,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참 마음 아픈 뉴스이고 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필리핀은 특별히 돼지고기가 참 맛있는 또 저렴한 나라인데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 이 풍부한 필리핀과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북녘 땅의 이 추운 겨울 이제 다 끝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추운 겨울과 또 먹을 것이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저 북녘 땅의 2,300만 우리 민족에게도 귀한 음식들이 또 맛있는 고기들이 또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국에 또 귀한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우리 황능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시작된 북한 사역을 한 7년째 하고 있는 황능준 목사입니다. 목사님 신학을 늦게 하셨다 소개해 주셨는데 그럼 신학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제가 처음에는 대학 졸업하고 80년대 중반에는 무역회사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란노로 옮겨가서 한 10년 가까이 두란노 사역을 하고 또 신학하기 바로 직전에는 제가 프라임 산업이라는 곳에서 한 3년 반 코엑스 몰에 있는 그 푸드코트 전체를 운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갑자기 부르심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학을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신학은 늦게 하셨지만 또 온누리에서 오래 또 계시면서 또 사역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겠네요. 예, 뭐 청년 그쪽에 가게 된 거는 청년들이 참 열심히 네. 선교에 대해서 그죠. 뭐 제3세계에 있는 많은 우리 그 민족들을 위해서 뭐 애쓰고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목사님 근데 요즘에 공중파 방송에서도 여러 번 출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예, 가끔 제 아내 덕택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합니다. 사모님 덕분에. 네. 그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 아내는 한 25년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을 했고 지금은 한 5년 차 프리랜서로 방송 일을 하고 있는 윤영미 집사입니다. 네. 사모님께서 한 25년여 동안 방송국 아나운서로 네. 활동을 해 오셨네요. 네. 그럼 우리 목사님 그 사모님 이렇게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사모님 옆에 이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또 중매해 놓고 뭐 결혼해 달라고 뭐 줄 서지 않았을까요? 뭐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들어보니까 한 100여 번 손을 봤는데 전부 다 4자 들어가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다행입니다.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이제 선교사인데. 늘 선교사는 제가 이 땅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네. 뭐 선교사는 지금도 선교사입니다. 사모님께서 SBS 창립 때부터 아나운서를 하셨고 또 그런 분과 함께 지금 사역도 같이 지금 하고 계시고 계신데 사모님이 목사님 이렇게 특별히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북한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른 생각이나 뭐 아니면 뭐 불편한 마음들 혹시 이런 건 없지 않았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갈 때도 반대는 없었고 그런데 목회자의 아내로서 사모로서는 자기는 자신이 없다. 대신 당신이 하는 일은 내가 막지는 않겠다. 나는 내가 방송을 좋아하니 방송 일을 하고 당신은 또 이렇게 뭐 북한 분들이나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걸 좋아하니 목사의 역할을 담당하시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중간중간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아내 요청해서 방송에 나가듯이 제가 또 북한 아이들이 또 필요할 때 한국말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센터에 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아나운서로서 스피치를 가르쳐주는 뭐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북한 청년들 참 많이 이렇게 데리고 살면서 동일하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발음 교정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지방 사투리 방언이 아니라 그 조선족이나 아니면 북한식 발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데 뭐 방법을 몰라서 사실 우리 사모님 같은 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코칭해주면 그게 좀 쉽게 좋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 언어라는 게 당당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내가 그때 와서 스피치를 몇 번 강의하면서 뭘 해왔냐면 당당해져라.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다 맞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와 있고, 네, 맞아요. 천국의 디아스포라로 와 있는데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자신감을 주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더 많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서울 안에도 아니 서울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 안에도 뭐 수많은 지방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북한에서 쓰던 언어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당당하면 되는 건데 사실 예. 1세대들이 1세대 때 넘어왔을 때 그럼요. 저도 뭐 그런 뭐 가발이 뭐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자랐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와서는 특별히 달라진다는 것, 물론 그 북한이라는 오랜 세월이 나눠졌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지 사실은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고 언어입니다. 예. 맞아요. 예. 네. 저도 뭐 부모님 두 분 다 이북분이신데 뭐 대한민국에 사실 다 6.25 때 월남하신 분들이 뭐 되게 많기 때문에 이북 사투리를 쓴다라는 것이 사실은 창피한 것도 아니고 뭐 문제될 것도 아닌데 사모님 참 당당해라 그 말이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근데 여담이지만 우리 방송 아나운서 분들이 뭐 지금은 참 많을 텐데 남편분들 중에 목사님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재 아나운서인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도 그 친구도 프리랜서를 하는데 네. 남편이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근데 남편이 이렇게 찬양 사역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네. 그럼 이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고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아나운서와 목회자가 만난다라는 이 컨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남녀가 만나는 게 뭐 별거 아니지만 또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목사님 혹시 이렇게 사모님이 유명하신데 뭐 그 유명한 분과 이렇게 살면서 뭐 힘드신 적은 없으셨어요? 뭐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누구의 남편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좋지 않죠. 근데 네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부부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 안에 주님께서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주셔서 제가 한국에서 상위 1% 이상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야 될 때도 전 두려움이 없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게 너무 놀랍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늘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가졌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니? 저 사람이 가져봤자 얼마큼 저 사람이 얼마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기에 또 제 아내 같은 여성을 만나서 그냥 또 지금 한 20여 년 살고 있는데 네. 부족함이 없이 또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그 당당함이 우리 북한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니면 우리 북한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한테 그래요. 좀 너희들이 그 적극적인 게 좋다. 왜냐면 이 땅에 왔는데 근데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온 거다. 그죠. 너는 한 번 더 거쳐온 것뿐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만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되면 얻을 걸 못 얻는다. 네가 적극적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더 맞습니다. 돕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이 센터를 만들어낸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덩어리가 커지면 눈이 굴르면 덩어리가 커지듯이 네 적극적인 것이 네 삶에 그만큼 활력소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은 아이들이 기회가 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회는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북한에서 온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소극적이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또 좋은 일들이 생기길 그냥 바라는 마음들인데 목사님의 이런 적극적인 어떤 당당한 모습들이 우리 북한 탈북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은 마음이 제가 좀 드네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외국을 많이 보냈어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저희 이제 시니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계셔서 지금도 캐나다의 메노라이트에서 신대원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고요. 북한 청년. 네. 영구에 가서 지금 대학 저기 난민들 돕는데 나가서 지금 같이 이야, 훈련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 역시. 그다음에 중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일하는 비자를 가지고 캐나다도 갔었고 호주도 갔었고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오다 보니까 분위기는 전혀 좀 달라요. 다른 우리 북에서 오는 아이들 모이는 곳하고 저희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늘 같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이 오면 얘들은 왜 이렇게 밝고 얘들은 왜 이렇게 전혀 북에서 오는 애랑 같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족해. 그러니까 다른 북에서 온 그렇죠. 친구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맞아요. 이제 다른 곳도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고. 그냥 웃어야 웃음이 복이 온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움츠러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히려 이렇게 뒤늦게 이제 목회자로서 북한 사역이라는 특수 사역을 감당하는데 또 반면에 오해나 이렇게 편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래도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지만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시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당당하시고 이렇게 멋있게 사역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런 얘기들도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사람들 마음에는 그냥 모르니까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사역에도 조금은 또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네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플러스가 많이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북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저는 이제 늘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돕는다, 섬긴다 이건 정말 북에서 온 친구들하고 동화되기 위해서는 그거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뻔뻔히 느끼면서 제가 함께하다 보니까 제 아내도 함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면서 우리 사모님 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친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한번 모셔오라.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이제 가끔 사모님 모셔오라. 그러면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아내는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게 좀 하게 되고 또 아내도 제가 이렇게 북에서 북한 온 분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가면 그런 것들은 정말 전적으로 아내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PD들이 저한테 전화 와요. 질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아내는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북에서 오신 고위급 몇 사람들 나오는데 가서도 같이 당당하게 같이 대화 나누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근데 아내가 얘기하는 건 자기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친숙하게 들려요. 다른 패널들이 나와서는 거짓말 같은데. 그치. 그래서 자기가 한 얘기를 사모님이 얘기하니까. 더 친숙하게 좀 듣고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럼 사모님이 오히려 공중파에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이 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들 얘기니까. 제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살았더라. 그리고 살아왔는데 참 힘들더라. 당신도 지난번에 들었던 것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 그 진솔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모님을 잘 아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사모님이 이렇게 툭툭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남편 목사님에 대한 사역들을 이렇게 좀 나눌 때 오히려 그게 북한 사역을 하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열어주는 저런 분도 북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지하철을 주로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편하게 북에서 오신 분들 잘하시냐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무슨 똑같이 밥 세끼 먹고 그치. 똑같이 생겨갖고 똑같이 말을 한다. 다만 오랜 세월 문화 차이는 좀 있고 생각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들을 같이 살아가려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귀한 분들이다. 이런 설명하죠. 예. 그럼 목사님 언제부터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셨어요? 근데 정말 비전을 갖게 됐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한 게 제가 오래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 나중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거고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전에 저랑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다시 캐나다에 있다 들어오시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되셨어요. 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처음 온 거예요. 이 사역을 좀 같이 도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신대원 1학년 때였는데 아. 그래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특수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고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특수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냥 섭리대로 순리대로 그냥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오래전에 북한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걸 그래요?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연애 시절에 네. 아침, 점심, 저녁을 만났는데 아내를 아내는 그때 새벽 방송을 하고 저는 그때 새벽 기도를 다녔고 근데 제가 새벽 기도 끝날 때쯤은 아내가 방송이 끝나서 교회로 오면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들으면 제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가까이 들어오면 자기가 부탁한 자기 뭐 기도 제목들. 기도 제목들. 근데 꼭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 양반은 왜 북한을 위해서 뭘 저렇게 연애할 때. 연애할 때. 그 얘기를 저한테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참 지났는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신 그때 그렇게 기도했으니 그 길로 가나 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놓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그 아내 얘기 들으면서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뭐 나에 대한 비전이 뭡니까 뭐 구체적으로 알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관심 가져지는 거 또 기도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확률이 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무슨 계시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막 기도하는 거는 어떨 땐 제 욕심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맞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맞아요. 근데 자기 안에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고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뭐 약간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욕심에 의해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내가 욕심에 의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정말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도 그 꿈을 꾸고 나가는 것도 내가 욕심이 약간 입혀졌냐 안 입혀졌냐 분별할 수 있어야.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좀 전에 성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 그것이 비전일 수가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뭐가 어떤 주제가 생각나고 뭐 무슨 내용이 생각나고 나라가 생각이 나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게 좀 비전이. 목사님은 참 그 연애하실 때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부터 기도하실 때 그렇게 본인도 모르게 계속 북한에 대한 기도를 하셨고 그걸 사모님이 뒤에서 방송 끝나고 오셔서 뒤에서 기다리면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야. 그걸 나중에 저한테 깨우쳐줘서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야. 왜냐면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북 분이시니까 네. 또 제가 다녔던 교회가 다 이북 분들이 만드신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북에 뭐 제 친구들이 다 이북에서 나오는 부모님 뭐 자녀들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있었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 무르익다 보니까 너무 오랜 세월 다니다 보니까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아마 그때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녘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때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초에. 예. 목사님 지금 한터라는 사역인데 한터가 어떤 뜻이죠? 한터가 커먼 그라운드예요. 하나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공동체, 하나의 터 위에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을 같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던 한터로 인도했던 목사님이 그 마음이 있으셔서 너무 귀해서 그걸 저희가 쭉 사용하게 됐죠. 예전에는 저희가 한터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탈북민 종합회관이라는 그런 그 주선혜 교수님이 종합회관. 네, 주선혜 교수님이 그 지금 소천하시는 고 하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또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장신대. 그 제자들이 도움을 받아서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양재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데는 양재동이었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양재동에 북의 소식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들이 찾아오려면 너무 멀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공간이 좋은 공간이 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북에서 오신 분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한국에 노원구라는 곳, 네. 그다음에 양천구라는 곳, 강서구라는 곳에 가장 많은 북에서 오신 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서구 가양동이에요. 그래서 센터를 또 이 북에서 오신 분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지하철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하철 입구에 딱 입구에 있더라고요. 있는 네. 센터를 저희가 찾게 됐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름을 바꿔서 한터라고. 왜냐면 북에서 오신 분들이 탈북민 종합회가 너무 싫잖아요. 탈북민 종합회가. 저래도 싫겠는데 싫은데 그 사람들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름 가자마자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터가 됐습니다. 그럼 이름은
목사님이 지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신영 목사님하고 같이 네. 이제 그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터라고 이름을 완전히 저희가 바꿔서. 그럼 한터는 주로 어떤 사역에 집중했나요, 목사님? 처음엔 저희가 시작할 때는 북에서 온 1세대들을 좀 비즈니스화해서 좀 재정적으로 정착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제가 뭐 오랫동안 사업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팀장이었던 분도 오랫동안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사업했던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들자 그래서 그걸 이제 막 신경 쓰고 찾아다니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게 되다 보니까 북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알게 된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냥 이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고 방식이나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죠. 저희가 센터 옮기고 와서 딱 왔는데 하나님이 사역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기에 미리 벌써 청소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셨던 집사님 네 분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청소년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그 다음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여성들이 많잖아요. 네, 또 80%가 되잖아요. 그죠. 여성 사역. 그래서 두 가지, 여성은 공방을 하나 만들었고, 남성들을 위해서 뭐 비즈니스 하는 걸 만들다가 다 포기하고 여성 공방 하나 만들고 청소년 사역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딱 하려는 순간 파고다 어원에 있는 신우의 미천 팀들이 네. 한 10명이 센터에 왔어요. 그래서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세상에. 그래서 그들이 시작해서 학원에서. 네. 그들이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교회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또 지체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알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서 1대1로 청소년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 다 됐어요. 이야. 그래서 지금 한 7년간 계속 그곳에 옮겨간 지 한 6년 동안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터가 주로 같이 사는 공동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북에서 오신 지체들이 이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네. 외로운 아이들이 많고, 맞아요. 또 부모님 없이 또 그냥 온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방황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그룹홈 미래홈이라고 네. 그룹홈에서 이제 케어하고, 또 거기서 잘 돼서 이제 부모하고 이제 화해가 되고 관계가 좋아지면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애들이 한 40명 가까이 돼요. 그곳에 살았던 아이들이. 와.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일터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혼자 와서 또 부모를 따라서 돌아가서 정말 대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축소해서 여학생들은 강남에 가 있고 남학생들은 아직 가양동에 있고, 그래서 지금 두 군데서 한 1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살면서 아이들과 지내는데 좀 이렇게 버거운 일들도 많지요, 목사님?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반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한번 뭐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뛰쳐가야 됐어요. 그럴 때 정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가장 마음이 아프죠. 좀만 더 참고. 근데 대다수에는 저는 제 아내랑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시니어 목사님 네 분이 워낙 그 아이들을 좋아해서 같이 데리고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집에 그 그리움들을 거기서 해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그것도 버거워서 또 뛰쳐나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깝죠. 근데 지금은 돌이켜 보면 그 아이들도 이제 가끔 연락이 오는데, 그래도 있었던 시절이 그리웠다고 네. 연락 올 때, 우리가 그래도 함께 했던 게 참 좋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동체 사역이나 또 한터 사역이 사실 이제 예배가 또 중요시 될 것 같고, 또 당연히 신앙 안에서 훈련이 될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예배나 신앙이나 성경이나 어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무지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강요를 안 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우리 미래홈에서는 아이들이 예배가 이러면은 가족회의가 있었고, 그 저희 센터에 아이들이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고 생각하니까 오는데, 어떤 때는 늦게 오기도 하고. 근데 한 번도 저희가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시간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믿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를 믿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요할 때 전혀
튀어쳐 나갔던 애들이 지금 영국의 난민의 그 선교센터에 가 있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고 신기해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안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년 안에 왜 못 보내시키냐 막 그런지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보다 이렇게 디아스포로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너무 보이는 게 많고 나갈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돌아와요. 근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좀 덜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서, 이런 필리핀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목사님, 아이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싸우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있죠. 북한은 그래가지고 보통 북한 안에 그 아이들 자체도 이 계급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잡혀 있어서 한국에 왔는데도 조금은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선을 긋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행이다. 여학생들이 좀 한두 건이 있었어요. 걔들도 쌀벌하더라고요. 우리 여자 기숙사에 사모님 집에 있을 때는 애들이 그러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한 20명 가까이 됐을 때는 아파트를 3채를 얻었어야 돼요. 관리하기 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기숙사 하나, 여자 기숙사 하나, 또 대학생들은 또 목사님 직접. 그래서 여자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담당,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이 됐죠. 장신들 졸업해 전도사님인데 그 자매님이 30대 중반에 그 아이들하고 한 2년 정도 데리고 살았거든요. 어느 날도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저 사역자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말 안 되는 거예요. 또 누구는 깨끗한 애가 있고 그렇게 안 하는데 서로 간에 자기가 맡으면 탁탁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야. 또 하면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갈등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날 딱 부닥치는데 너무 쌀벌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다 부르라 그래서 제가 저녁에 또 만나서 쭉 여학생들이니까 뭐 심하게는 못하지만 얘기를 쭉 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켜야 할 원칙들 뭐 그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건데 너희들이 꼭 그건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가족이 아프지 않겠냐. 너희들 가족으로 모였는데 홈에서 다투는 건 당연하다. 내가 너희들 다투는 것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니라 그죠. 지킬 것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그런 다툼도 절지 않을까.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져서 나중에 뭐 좀 지나고 나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북한 친구들에게 저는 그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 참 사역의 제일 중요한 시작인 것 같다라는 마음을 늘 갖거든요. 네. 부모에 대한 마음, 가족에 대한 마음들이 북한에 살면서 다 깨졌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뭐 하나님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뭐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런 가족이란 관계가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 사역이 되게 중요한 사역이고 목사님 그런 사역을 하면서 사모님도 다 그래도 이해하시고 내조해 주시고 또 가끔씩 또 심대어 주시고 또 그러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불편함 없이 저 뭐 마음 다른데 쓸 데 없이 그냥 오직 아들 위해서만.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그런 거죠. 당신 자식들 많아서 좋겠다. 뭐 좋죠. 가끔 제 애들이 와서 뭐 전화도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질문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 어떤 쉼의 원천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한 7년여 동안 그래서 사역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고비나 아니면 이 사역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심각하게 고민했던 뭐 그런 적도 있을까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여성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 어려운 우여곡절이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와서도 그것이 이 땅에서는 참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참아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근데 그런 무너짐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알고 있으면 좋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저한테 요청이 왔을 때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는 게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고 그죠.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가정에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따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없어요. 같이 사는데 동거인이에요. 그래요?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일들을 그렇게 알게 되다 보니까 막 이걸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그래서 많은 설명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또 정상적으로 이제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라는 어떤 온전한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1세대라는데 설명하기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저희가 이제 미래홈을 했듯이 좋은 부부의 모습, 좋은 가정의 모습, 정말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맞습니다. 1.5세대들한테는 좀 보여지길 원해요. 그래서 그들만큼은 정말 부모님들이 그랬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사는 거하고 또 목사님 가정들이나 또 한국에 잘 사는 가정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가정이구나라는 걸 좀 잘 배워서 그 아이들 때부터는 좀 가정이 잘 세워졌으면 그런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1세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이게 맞아요. 굳어져 있어서 맞아요. 그건 정말 깨부수기가 너무 힘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목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북한에서 온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북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와 이렇게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남한에 있는 자매하고 북에서 온 형제하고 결혼도 시켜봤고 또 반대로 결혼도 시켜봤는데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달라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가정이 있어요. 저희 공동체에도 센터 네.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 근데 어떤 부분은 못 살고 헤어졌어요. 근데 다른 그 부부 외에는 나머지 부부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고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끼리 결혼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제 아까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쉽게 결혼하고 쉽게 만나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무엇이고 가정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가정까지 잘 교육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가정들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정말 촌 녀석처럼 정말 배 타다가 그냥 바로 온 녀석이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자기를 가르치던 선생님하고 결혼했어요.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10살이요? 한국 남한 자매 북한 형제인데 지금 아들 딸 낳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 아내가 그만큼 성숙돼 있으면 남편도 끌고 갈 수 있고 또 남편이 성숙되면 아내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남남 북녀 아니면 뭐 북남 남녀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몇 가정 있어요. 잘 사세요. 좋다. 있어요. 그게 통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아이들이 그 2세들이 또 나와서 이제 쫑쫑하면서 만나요. 거기서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니까. 그죠. 그냥 거기서 통일이 된 거잖아요. 그죠. 뭐 거기 북이 어디 거기 남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가족이죠. 우리 공동체 안.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통일을 먼저 미리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2세가 아주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뭐 권사님 장로님도 오시지만 그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또 어우러지는 모습 속에서 또 그 밑에 있는 후배들 또 그걸 보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귀하구나. 좋구나. 왜냐면 그 형제가 친구들이 아직 대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걔 아들 딸도 낳고 아들 낳고 사는구나. 그냥 뭐 어려운 게 아니구나.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근데 걔가 열심히 살거든요. 물론 아내도 내조를 잘하지만 열심히 살아요. 또 누나는 보니까 또 잘 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꾸미는구나.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재작년에 우리 한터 식구들 우리 청년들 데리고 우리 필리핀에 한번 오셨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이
그때 어땠나요, 목사님? 전 아이들도 감동이었고 저도 감동이었고요. 그때부터 필리핀에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좀 몇 개월이라도 좀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롱윤희에 저희가 갔었잖아요. 네. 소롱윤희에 가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녹아내린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에.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도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자기들과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회복되는 것 같아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도 뭔가를 나눌 수 있다. 이것에 굉장히 큰 기쁨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아이들이 다시 가고 싶다. 다음에 가게 되면 너희 꼭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기뻤고요. 또 아이들이 또 그 마타분가인가 거기가 세변에 가서 걔들이 물 정말 좋아하는데 북한 친구들 물 너무 좋아해요. 뭐 자연 그렇게 또 한국에서는 못하니까 그런 데 가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놀다 보니까 애들도 많은 스트레스도 풀리게 되고 그때 정말 저희가 그전에 사이에서 저희가 그 필리핀 오기 전에는 320km를 걸었어요. 고성에서부터 판문점까지. 그래요? 2년 동안 320km. 아이들이 한 15명, 20명씩 그다음에 CCC의 애들이 한 15명, 20명에서 합쳐서 그것도 남북 통일 하나 통화세처럼 일단 거기서 좀 살아보자고 한 20일 동안 걸으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기도도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변화됐는데 그때 변화된 게 한 100이라고 그러면 여기 필리핀에 와서 4박 5일 있다 갈 때 변화된 건 한 200%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선생님하고 또 거기 있는 아이들 만나면서 그 아이들 통해 그 아이들이 그 바짝바짝 눈동자를 잊지 못해요. 애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아이들이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 간증에 그 아이들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놀랐다고. 이렇게 밝게 살 수 있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그게 너무 저한테 간증이 아주 놀라웠어요. 저도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날 저희가 선홍윤이 그 나은자 마을에서 저녁에 아이들이랑 예배 다 끝나고 저희끼리 마지막에 이렇게 품평에 이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우리 한터 식구들이 막 울면서 자기 북한을 잊으려고 했는데 기억하고도 싶지 않고 근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한 거를 회개한다고 오히려 북한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제가 더 울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 그때가 정말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먼 우리 곳에 뭐 가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근데 저희 데리고 온 저희들은 이렇게 은혜가 받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또 은혜를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스태프들.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거 비용을 들여서 거기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도 정말 답답했어요. 그다음에 내년엔 당신도 같이 가십다. 결국은 못 왔죠. 작년에. 아쉽죠. 목사님 그럼 우리 이 한터 식구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목사님이 참 그런 비전이 있어서 우리 한터 식구들을 데리고 많은 나라도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곧 그 아이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통일 한국인데 잘 적응하고 잘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목사님 그 아이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케어하고 또 교제하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왔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민이 생긴 게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네. 너무 두려워요. 사회를 그리고 준비가 많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그냥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은. 그죠. 너무너무 치열해요. 한국에도 뭐 지금 뭐 3포 세대가 뭐 몇십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걔들은 그냥 그 안에 그냥 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학을 그냥 나라에서 또 걔들만 또 특혜를 줘서 뽑았고 그다음에 뭐 등록금 나다 보니까 절실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준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아니죠. 내가 볼 때는 그냥 가는 놈만 하고 정말 열심히 한 놈만 정말 다 해주고 안 하는 애들은 직업으로 보내야 되는데 제가 한토에서 사역하면서 수없이 애들한테 오면 그 얘기예요. 딱 하나원에 나오는 애들한테 너 뭐 하고 싶니? 없어? 그러면 너는 일을 해라. 그러면 목사님 막 얘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에 가서는 엄마들이 다 반대하는 거야. 야 한국에서는 대학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거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 가서 휴학 가는 애가 거의 없어요. 다 휴학해요. 제가 보니까 저도 문제 못 풀겠더라고. 영어 시험 문제 나와. 너 이거 뭐 풀 썼어? 왜냐면 지금도 저희가 대학을 다니지만 지금도 부족한 부분 붙여줘요, 영어를. 아, 그래야죠. 수학 뭐 그래야죠. 이공자가 된 수학 붙여줘. 안 그러면 시험을 못 봐요. 근데 그래서 견뎌견뎌해서 뭐 C학점 이상 돼가지고 저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 받아서 이제 졸업을 하는 때가 됐는데 졸업 3학년 딱 지나잖아요. 애들이 다 넋이 나간 것 같아. 전공 과목 영어로 해야죠. 또 뭐 아니 근데 전공 과목 영어 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냥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뭐 서브노트 받아서 뭐 네. 하면 되는데 전공 시험 넘어가는데 취업 시험은 누가 봐줄 거야. 그렇다고 대학 졸업했는데 나도 뭐 웬만한 대학 나왔는데 어디 가서 낼 데가 없는 거야. 나이도 좀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몇 명을 뽑아서 그죠. 걔들이 뭐 저희 이제 아이 중에는 지금 지하철 공사 다니는 애도 있어요. 오. 그리고 LD 다니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본보기를 좀 하라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위에 보편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어쩔 수 없이 잘 되는데 걔네들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네. 그렇지 않은 애들도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우리 가까운 동남아시아 이런 데 나가면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영어를 좀 배워서 일할 수 있는 곳을 하면 자기 터전을 좀 만드는 데는 우리가 나라가 예전에 60년, 70년대 일자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맞아요. 예전에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자부심도 생기고 또 자기가 번 만큼 자기도 어떤 걸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왔습니다. 예. 목사님이 참 통일 세대들을 키우고 준비하는 일에 되게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또 커서 대학도 졸업할 때쯤 되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고 정말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센터를 그 당시에 만들 수밖에 없었나, 아니 그 당시에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들 청소년들 그때 만나서 지금 걔들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지금은 또 그런 청소년들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은 있으면 다 걔는 보호 대상자들이지 네. 북에서 나온 아이들이 아니고 네, 중국을 중국에- 거쳐서 이제 걔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것들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역이 이 정도 네. 다르죠. 왜냐면 걔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아이에서 한국 아이로 입양을 하지만 걔들이 느끼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걔는 중국을 알지 북한을 모른다. 그걸 아예 모르죠. 근데 물론 걔들한테도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약간 등한시지만 얘들은 대학만 보내면 될 줄 알았어요. 저희 사실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웬걸? 대학 지나간 다음에 지금 4년 거쳤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것? 또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가야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함께 살아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닌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된다. 가족이 어떻게 헤어지겠니?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이 좀 잘 정착하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노력이 우리에게 나에게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이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참 많은 사회 생활도 하셨고 사업도 해보셨고 또 여러 일들을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쉽지 않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북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길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줘야 될지를 아마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어떤 공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이 탈북한 청년들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고민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 친구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는 사는데 한국을 모른다라는 거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저도 그게 아파요. 제가 우리 애들이 대학 갔을 때 제가 남한 친구 데리고 오면 자전에 뷔페 식당 데리고 간다. 남한 친구 데리고 오면 니네 먹고 싶은 거 사준다. 근데 거의 없었어요. 그게 제가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감사한 건 CCC 아이들하고 백두 저기 막 동에서 서까지 뭐 국토횡단에 국토횡단 하면서 그때 조금
그래도 한 번 더 평화 발걸음을 하면서 조금 만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연락도 조금씩 하고 그것이 근데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 보면 거의 자기들끼리만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반쪽만 아는 거죠. 저희가 이 필리핀에서 경험해 보면 이제 저희 뭐 주빌리 아카데미나 이런데 우리 남북한 아이들이 이제 훈련 받으러 와서 저희가 이제 한인 교회들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한 번씩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정말 딱 한 번 만나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제 짧은 시간 북한 얘기 좀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가서도요 지금도 만나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그 속에 있어도 이게 하나 되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잘 쓰거든요. 이유와 목적은 다르지만 내가 태어나 내가 자란 조국 땅을 떠나서 타지에서 고생을 해보고 있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공감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뭐 사업을 하고 돈 많이 벌었다 그래도 외국인이에요. 그 여기서 겪는 뭐 비자의 문제, 뭐 사소한 외국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러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하면서 겪고 있는 이 아이들과 이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서로 말은 안 해도요 이 공감대가 탁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을 만나도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그런 거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진 않지만 그 밑바닥 안에 있는 그런 그 이질감, 동질감 있어요. 이게 서울에서도 사실은 크리스찬들은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크리스찬도. 그러니까 이 동질감을 못 느끼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피부로 느껴서 체득된 게 여기 안에 갇혀 있잖아요. 가둬 있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거기서 텔레파시가 찌릿찌릿 오니까 그게 아마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그 소롱유니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찌릿찌릿한 뭔가 느꼈잖아요. 자기 아픔들. 그런 동질감들이 있을 때 아이들의 감정이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갖고 싶다? 그냥 다시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게 생기지 않나. 그런 것을 보면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곳에 나가서 저는 보고 느끼고. 맞습니다. 저희 센터를 하면서 제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 데리고 많이 다녔어요. 뭐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제주도 캠핑을 계속 어떨 때는 텐트 치면서 자면서 뭐 이런 그 아이들이 그 기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몇 년 지나도 우리 그때 오대산에 캠핑장에서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목사님이 동굴 가자 그래서 동굴 가서 맨 처음에 왜 동굴 가냐고 그랬다가 들어가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았다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좀 새롭게 자연도 바라보는 것 동굴이라는 것 전혀 모르다가 또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기억 속에 남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좀 많은 근데 그건 이제 국내지만 국외로 가면 특히 이렇게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오면 물론 자기가 거쳐온 땅 가기 싫어하는 것 있지만 필리핀은 또 그 땅이 아니니까. 그 땅이 아니니까. 라오스나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런 게 아니니까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여기 있는 저희 한인 우리들이 제법 많은데 필리핀에도 이 한인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우리 북한 청년들이 왔을 때 이분들이 감당해줄 역량이 전 되게 크다 생각을 하거든요.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 필리핀 안에 한인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마다 한 명씩만 풀어도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또 이곳에 오면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울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동질감을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만 여기서 얻게 된다면 그것이 2, 3년 훈련만 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다시 한국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제3자기를 가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 거기서 그렇게 살았는 것처럼 나도 내 나라 가서 내가 해보겠다.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자기 안에 딱 그런 마음만 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네. 아니 사지를 건너온 친구들이 뭐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죽음을 걸고 넘어온 친구들인데 저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감당해야 될 통일이 참 귀하다. 이 아이들을 품어주고 이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목사님 또 그런 사역에 앞으로 좋은 또 파트너십들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한국은 목사님 그래도 참 통일에 대해서 아직 많이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정도 아니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생각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뭐 탄핵이 되신 분한테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분이 얼마 전에 대박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통일은 대박이다. 제가 오늘의 신문에다 썼어요. 대박이나 쪽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 그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지금 통일을 북에서 오신 이 2만 뭐 8천 명 그 당시에는 2만 9천 명 됐는데 그분들을 품지 않고는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맞습니다. 쪽박입니다. 라고 기고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생각이 없어요. 교회들도 생각이 많이 나죠. 교회 북한 선교부가 있는 교회조차도 북한 선교부만 통일을 생각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 시에는 통일 그래 해야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심. 통일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구나. 그거 하나가 돼야만 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때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미움도 관심이라고 하는데 미움도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적이야 적. 그러니까 미움이 아니라 완전히 외계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그 단절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한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희망을 찾아봅니다. 바벨론 유수가 70년인 유수가 지났지만 그 유수 땅에서 있었던 리더십들이 다시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찾아가서 세웠던 것처럼 그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했더라도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세웠던 것처럼 이 땅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들이 세워진다면 다니엘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이런 리더십들이 그곳에 가서 같이 세워져 간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통일을 열려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뭐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던 뭐 하는 사람 다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명 가서 세웠던 것처럼 정말 진정한 하나가 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기 위해서 정말 평양의 예루살렘처럼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터 식구들과 함께 필리핀 방문 이후에 목사님의 마음도 또 우리 탈북 청년들의 마음들도 되게 많이 회복되어지고 또 더 좋아졌던 것처럼 이 필리핀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목사님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도를 또 하면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아니면 열방에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통일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정말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다만 지구촌에서 곳곳에 따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곳곳에 따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천선을 향해 나갈 때 힘을 그냥 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나는 어차피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는 게 불쌍하다고 여기시고 그것도 디아스포라고요. 근데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제3세계에 온 디아스포라를 품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땅에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더 잘하니까 그죠. 그것을 좀 더 나누고 함께 더불어 만들어 간다면 저는 통일도 그렇게 아웃사이드에서 안으로 모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세계에서 갈 수도 없고 가보지도 못하는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것에다 심어준다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외롭고 힘들 때 더 외롭고 힘든 그 땅을 향해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또 만약 그 땅에서 나와서 또 이 제3세계를 또 디아스포라를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품고 같이 그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속히 그날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 디아스포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국 사람, 뭐 미국 사람 이게 뭐가 중요하고 네. 어차피 우리가 천국에서 내려온 다 그렇죠. 디아스포라고 네. 잠시 장소를 이동했는데 조금 더 경험해보고 조금 더 이 상황을 이해한 사람들이 우리 북한에 탈북한 분들과 또 북한에 있는 분들을 좀 품고 또 하나 통일되어져 가는 노력들이 더 진행되어져 갈 수 있다 그러면 아마 통일이 좀 더 빨리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겠죠. 누구보다도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분은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당신도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니네 그래 가족이지. 아멘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냥 참 요즘 한국은 뭐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네.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우리의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한국에는 이제 공백 기간이고 이럴 틈에 또 북한 또 미사일을 쏘고 뭐 미사일을 더 쏜다느니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중국은 계속적으로 한국을 더 압박하고 또 한국은 힘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또 여러 가지 역부족이고 또 그런 와중에 이제 북한은 더 많이 소외되고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아예 기억이나 생각조차 안 하는 정말 외계 한 성으로 그냥 이제 더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아픈 상황일 수 있는데 앞으로 목사님 한국과 또 열방에서 통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역들을 목사님 계획하시고 또 앞으로 하시면 좋겠습니까? 전 특별한 계획은 제가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는 그런 그죠. 제가 또 살아온 과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들 또 통일을 같이 꿈꾸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특별히 이제 북에서 오는 지체들 또 그들과 더불어서 조금씩 세워져 가고 그들이 또 새로운 영향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물론 한반도 땅이든 아니면 제3세계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뭐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렇게 필리핀에 살아가시는 또 귀한 선교사님 또 꿈을 꾸듯이 아이들을 좀 더 바깥으로 좀 보내서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꿈을 또 통일 세대들을 키워내는 사역들. 네. 목사님 참 귀한 사역들 감당하실 거라 믿고 또 그렇게 되리라 또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통일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고 또 통일이 그렇게 딴 세상, 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이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또 당신이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좀 힘찬 메시지로 용기를 좀 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통일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을 통일시키시면 그 마음이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라고 또 힘들게 살고 있는 많은 청취자들이 계실 터인데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 북녘 땅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북녘 땅을 뜯는 통일의 그 선도에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황능준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특별히 북한 분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또 북한 분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주위에 탈북민 공동체나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곳에 찾아가 마음을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훈련 없이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없듯이 준비 없는 통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려 그분들 곁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며칠 전
공중파 방송에 소개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던 선교사님 두 가정이 체포되어 지금도 구금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진심 어린 기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억압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고자 했던 귀한 분들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금 기도의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귀한 성사님들께서 중국 감옥에 머물며 필요한 영치금과 재판 과정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그리고 가족 생활비 등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 우리 통하세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 해보는 깊은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는 통하세 시즌2 마지막 방송이자 10번째 방송인데요. 필리핀에서 Y12MC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차세대 리더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또 이 땅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 통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통하세 오일준 통일선교사였고요. 초대 손님의 탈북민 예배 공동체를 섬기시는 한터 공동체의 황능준 목사님이었습니다. 또한 북한 뉴스의 박훈 전도사였습니다. 저희 CTS 조이 필리핀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방송 선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한 주간 주 안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